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제가 이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요즘은 임대소득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임대소득하고 관련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 질문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약간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메달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때문에 혹시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내용을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네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신고 관련입니다. 그랬어요. 주택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이제 제 상식으로는 월세 받는 주택 기준이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살고 있는 집도 포함인가요? 그랬어요. 근데 저희 가정은 1가구 2주택인가요?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이런 건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주택수를 계산하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든 살고 있지 않던 집이든 소유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2개면 2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1세대 집이 2개가 돼요. 왜냐하면 부부는 합산해서 주택수를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따로따로 판단하지만 부부인 경우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둘이 합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는 집을 2개로 해석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랑과 공동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2주택이 되시는 거예요. 집이 2개가 되시기 때문에 당연히 2주택자면 월세를 받으실 때는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면 3주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신 이제 부부 입장에서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 배우자가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때는 또 3주택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내 자녀가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다. 그럼 나는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내 자녀는 2개가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자하고만 둘이 합치는 거고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하고는 따로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라겠지만 2019년 소득부터는 당연히 2천만 원이 안 돼도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사업자 등록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더라도 2020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만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으니까 사업자 등록은 1월 21일까지는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월세를 이제 월 48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천만 원이 안 되더라도 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신고 안 한 그 기간 동안에 그 전체 수익 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도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까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신고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라네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1가구 1주택 10년 보유 중에 작년 오피스텔 분양권 4천에 매수하고 10년 전에 3억에 취득한 1주택을 작년 12월에 2억 5천에 매도키로 하고 계약서를 썼고 잔금 날짜는 올해 1월 30일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을 작년 8월에 4천에 매수했는데요. 이 오피스텔 분양권이 올라 지금 시세가 8천인데 이거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신 게 뭐냐면 계약일 기준인지 잔금 기준인지 궁금하고 1주택 매도 계약일은 작년 12월이라서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일단 잔금이 지급돼야만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계약을 하고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납입이 됐을 때는 이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권리예요.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수 계산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잔금까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잔금이 지급되면은 그때부터 주택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정확하게 무엇을 이제 질문하는지 이걸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주택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부분을 주택수하고 이제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보는지 이제 요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주택수 계산에 어떤 경우는 뭐 포함하고 안 되고 막 지금 법 그 대책이 나오는 게 너무 막 그때그때 나오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는 오피스텔은 잔금이 지급되면 주택수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발생한 4천만 원을 양도세 계산안이 대략 2천 정도 나오는데 그럼 양도 차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럼 이건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였을 때는 요거는 그 서로 통산이라는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비과세니까. 그런데 과세가 됐을 때 해당 연도에 발생한 양도 차손과 해당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은 서로 통산이 되기 때문에 그 같은 연도에만 거래를 하신다 하면 이 둘이는 통산이 돼요. 왜냐하면 주택하고 분양권은 같은 동일 종류의 자산이기 때문에 통산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도를 달리해버리면 이게 공제가 안 된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9년에 주택을 팔고 손해를 봤지만 2020년에 이익을 보고 팔았더라도 요거는 연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통산이 불가능해요. 대신에 그 계약일하고 잔금 날짜 중에 내가 잔금 날짜가 매매 날짜니까 계약서는 2019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2020년에 잔금을 지불하더라도 잔금 날짜가 기준이기 때문에 2019년에 양도 차손하고 2020년에 양도 소득 금액이 발생한 것은 서로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통산을 받으려면 대신에 소유권 이전을 2019년 12월 말 이전에 소유권을 넘겨줘야만 통산이 가능하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 들어온 걸 보면 거의 대부분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2020년 1월 달에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부분 질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개정세법 해설 강의를 이제 들으시고 그러면 그때 가면은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세법은 지금 여기 이제 수업을 실무하시는 분들은 자, 개정세법 해설 여기요. 강남 메가랜드에서 개정세법 해설에 대해서 언제 하는가 알려드릴게요. 일정은 2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인데 7시라면 한 5시까지예요. 이 정도.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오전에는 어떤 내용을 하냐면 이제 개정된 거 2020년부터 세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개정된 것 중에 먼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개정된 걸 아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실무세법 책에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례에서 꼭 필요한 중개업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실무 사례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후에는 책자가 이제 필요해요. 이제 교재가 실무세법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를 가지고 중요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꼭 실무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실무 사례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니까 실무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나오셔가지고 저 날짜 정확히 보세요. 2월 23일이에요. 23일 일요일 강남 메가랜드 오시면 그런데 선착순 100명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선착순 100명이기 때문에 10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꼭 나오시면 그때 접수를 하셔가지고 나오시면 이제 개정세법과 관련된 거 이거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날짜 잘 체크하셨다가 꼭 그 메가랜드 들어오시면 이제 공지가 뜰 거예요. 뜨면 반드시 이제 접수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냥 접수를 안 하면 바로 오시면 자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접수해가지고 그날 꼭 참석을 해주실 거. 그다음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임대소득하고 관련된 궁금증도 해결되실 거예요. 그럼 나는 동영상으로밖에 모르고 지방에 있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거 동영상으로 아마 또 뜰 거예요. 그래서 메가랜드 전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동영상으로 또 뜨니까 그때 그거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지금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니까 그 서비스를 그때그때 여기저기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메달TV 들어오셔가지고 실무 강의 들으시고 또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해 놓으시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게 올랐을까, 또 세법 실무 사례 어떤 해설할까, 이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또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직접 질문도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 이제 실무 관련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번에 뵙기로 하죠.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